배치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입지로 7곡의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두고 대구시가 10년째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기득권 상인들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면역 체계를 이용한 암 치료에 필수적인 첨단 진단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삼국유사 목판 사업 조선 중기본 완료 보고회 및 경상북도본 정본화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곡군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신공항 백지화로 들끓는 민심에 사드 배치설로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7곡군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행동이 시작됐고 경상북도와 대구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한국 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사드 배치 입지도 최종 확정 단계라고 밝혀 사실상 예정터가 정해졌음을 시사했고 빠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지로는 7곡과 함께 경기도 평택,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7곡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7곡군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리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드 7곡 배치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내일 외관역 광장에서 주민 3,000여 명이 참가하는 7곡 군민 월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3만 국민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정부에 제출을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7곡군의 사드는 결단코 배치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경상북도도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7곡 배치 결정은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7곡 배치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구시도 성명서를 통해 사드의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지만 희생과 양보만 강요할 경우 대구 경북 지역면에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원회도 대구 도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자파와 소음 등으로 인한 통제구역 설치 등 주민들의 재산과 환경 피해, 생활과 건강 피해 등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떠넘겨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역 발전 저희하는 7곡 배치 반대한다.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되면서 사드 7곡 배치를 반대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움직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는 사드 지역 배치설에 우려를 표명하고 경상북도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사드와 관련한 대구시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사드의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지만 희생과 양보만 강요할 경우 대구 경북 지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역 내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시하고 경북과 함께 좌시하지 않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째 거듭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용역 과정에 대구시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대구시가 특정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쪽입니다. 이곳의 상인들은 장소가 비좁아 농산물을 광장에 쌓아둘 정도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1, 2번 출구 쪽은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편리한 교통에 비가림 시설 안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경매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쪽 상인들은 그동안 도매시장 이전을 완강히 반대해왔습니다. 활성화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는 거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잘 되고 있는데 위험도 하고 그래서 지금. 대구시는 반드시 도매시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두 차례나 용역 결과를 내놓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게 세 번째 용역은 참가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뒤
민간 연구소에 의뢰해 얻은 용역 결과는 이 기득권 상인들의 이해관계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청탁 용역 의혹을 받고 있는 3차 용역에서 시장 상인들 간의 합의가 어렵다며 이전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전을 원하는 상인들은 이해관계가 다른 상인들 간에 100% 합의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이를 빌미로 대구시가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일부 상인들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 때문에 이전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합의를 100% 다 봐서 오라는 것은 결국 그 10% 되는 사람에 대한 특혜라고는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매시장 이전 추진위원회는 대구시가 용역 결과를 청탁한 의혹이 있다는 대구문화방송 보도에 따라 대구시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는 한 3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울산 앞바다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월성 원전에는 B급 경계가 발령됐지만 외부에는 발표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동해안 지진에 대비해 원전의 내진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앞바다에 지진이 발생했던 지난 5일 저녁 도로가 좌우로 흔들리고 월성 원전과 인접한 가문사지 삼성석탑도 심하게 요동칩니다. 같은 시각 월성 원전에서는 시스템 이상 경보가 울렸고 40여 분이 지난 뒤에서야 두 번째로 심각한 B급 위기 경보가 발령됐지만 이 같은 사실은 외부에 전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과 교감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속 대응, 신속 대피. 우선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한순위 요번에 아주 미비했다는 점을 또 수년 전부터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이번 진앙지는 울산 앞바다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울산보다 월성 원전이 더 가깝습니다. 경주시 의원들은 활성 던층의 영향권에 있는 월성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이 6.5지만 점점 더 커지는 지진에 과연 안전한지 따져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규모로 이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원전 가동이 중단이 되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특히 월성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41만 다발의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도 지진을 견뎌낼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5.0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처음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실 더 크게 지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월성 원전은 임시 저장 시설도 규모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근 주민에게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보가 적기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후속 대책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에서의 김해공항 접근성 강화, 김해공항 항공소음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해 대구공항 확장이나 K2 이전 등 지역 현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협의체를 이끌 주체나 구성 시기 등에 관한 언급은 없어 대구 경북 여론을 달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청와대 정책기획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회 등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K2 이전을 위한 합동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열어달라는 공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습니다. 대구시는 국토부와 국방부가 각각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담당하고 있고 기재부, 국무총리실이 재원과 총괄 조정을 맡고 있는 만큼 K2 이전을 위해서는 정부 합동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통합을 위해 삼국유사 목판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성과물인 조선 중기본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단군 신화부터 고려시대까지 수많은 전설과 설화 이야기가 가득 담긴
삼국유사가 목판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전국의 문화재급 각수들이 3번 나무 판목에 혼을 담아 글자를 판각했습니다. 고급 한지에 목판을 찍어내는 전통 방식으로 책도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삼국유사 목판 복원 사업의 첫 성과물인 조선 중기본으로 현존하는 인쇄본 가운데 가장 온전한 중종 임신본을 복원했습니다. 민족 문화와 혼이 여기 서려 있고 또 이 시대에 경상북도가 문화 융성의 중심에 서서 이런 문화 사업을 좀 발전시켜서 이 비즈니스도 연결되고. 완성된 책들은 경상북도와 군의군,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박물관 등에 배부돼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문화재 복원을 넘어서 삼국유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규명하고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을을 500년 전에서 오늘날까지 끌어오고 미래에까지 우리 민족의 을을 심고자 하는데 이 사업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에 삼국유사 복각의 마지막 순서인 경상북도본을 완성해 기록문화유산의 고장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면역 체계를 이용한 암 치료에 필수적인 첨단 진단 기술이 지역 대학병원에서 개발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는 환자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기도 할 정도로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면역요법인데요. 환자의 혈액을 뽑아 혈액 속에 면역세포를 증식시킨 뒤 환자에게 다시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이 면역요법에서 중요한 것이 수지상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나 이물질을 접하면 림프절로 이동한 뒤 몸속 면역세포들에게 신호를 보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세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술이 지역병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몸속에 이 금나노 입자를 주입을 하면 면역세포가 이 금나노 입자를 먹고 그 면역세포의 이동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작은 금입자에 붙여 몸속에 주입하면 이를 수지상 세포가 먹고 세포가 이동하는 경로와 숫자를 측정하면 면역세포의 활동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면역요법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주입한 세포가 얼마나 많이 가느냐 이제 그거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임상적으로 중요한 툴을 개발했다는데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명이 늘고 식습관, 생활 습관 등이 바뀌면서 늘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거부 반응이 적은 치료의 길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주 경산에서 채집된 모기 가운데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2주 빠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뇌염은 일단 증상을 보이면 사망률이 20-30%로 높고 회복이 돼도 30에서 50%가 신경학적 후유증을 보이게 됩니다. 네,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각별히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순찰차가 아닌 비노출 차량을 이용한 암행 단속을 수도권 일부 구간에서 전국 5개 고속도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통행량이 급증하는 금요일 오후 고속도로상 도로를 비집고 SUV 차량이 질주합니다. 시속 160km, 차선을 넘나들길 밥 먹듯 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일순간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이 작동하면서 과속 차량을 갓길로 유도합니다. 많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시간 약속 있어요? 속도를 늦추고 휘청대는 화물 차량도 암행 순찰차의 주요 적발 대상. 내가 좋은 건 아니라. 그러면 차가 왜 자꾸 비틀비틀하죠?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3분의 1이 졸음운전이지만 그간 단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만 올 들어 7건의 사망사고 중 6건이 모두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의 운행 비율이 많기 때문에 암행 순찰차가 운행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찰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지난 3월 시범 운영으로 효과가 입증되면서 경찰은 암행 순찰차를 10대로 늘리고 활동 범위도 중부 내륙과 영동, 서해안 등 5개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했습니다. 오는 9월에는 12대를 추가 보강해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검은색 차가 암행 단속 차량이라는 입소문이 나자 경찰은 흰색 등 차량 색깔을 5가지로 다양화했습니다. 비노출 단속은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이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함정 단속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그간 도입을 미뤄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네, 대구 출신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넣는 개정안에 강석호, 김상훈, 정태옥, 추경호, 최교일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법이 자의적 판단으로 법 적용 범위를 정해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늘 포스코 인재창조원 청송대에서 열려 부단체장 임명 방식을 시장 군수가 2, 3배수를 도지사에게 추천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경상북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경북시장 군수협의회 후반기 회장은 한동수 청송 군수로 초대돼 오늘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 2시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야산 중턱에서 지름 1m 3톤가량의 바위가 굴러내려와 전봇대를 넘어뜨리고 바위 파편이 튀어 운행 중이던 승용차 일부를 파손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바위가 굴러내려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천에 살고 있는 수달의 배설물을 DNA 분석한 결과 최소 15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경북 야생동물연합의 주최로 오늘 대구 MBC 강당에서 열린 신천 수달 생태 세미나에서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조길재 교수는 마이크로 새틀라이트 마커 분석 결과 신천 일대에서 최소 15마리의 수달 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달 15마리 가운데 수컷은 6마리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의 인쇄 출판산업 허브가 될 출판산업지원센터가 대구 달서구 출판산업단지 안에 준공됐습니다. 6,000제곱미터터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준공된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출판기업 입주 공간과 전자출판 공동제작센터, 다목적실, 지식정보지원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제12회 대구 경북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오늘 엑스포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창업박람회에는 전국에 약 80개가 넘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참가해 올해 하반기에 창업시장 동향과 창업 아이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올바른 소자본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요령,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창업 지원 제도 등을 알려주고 무료 창업 세미나도 열립니다. 사단법인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120여 개 팀이 참가한 포크송 콘테스트에서 예선을 통과한 41개 팀을 발표했습니다. 예선 통과팀들은 오는 17일 김광석 거리에서 2차 콘테스트를 벌인 뒤 포크 페스티벌 기간 최종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번 예선 통과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외국인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는데 일본인 2명으로 구성된 카토우 나오키 팀은 한국말로 작사한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제러 한인 4세 청소년 모국 방문단 33명이 오늘 경북 신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경상북도와 동북아 청소년협의회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돼 사할린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4세 청소년들에게 모국어와 전통문화를 전수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11일간의 일정으로 모국을 찾은 이들은 한글을 배우고 경북과 서울의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전통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